귀농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사례자를 만나러 가는 길. 그녀를 만난 곳은 작은 텃밭. 수확 시기를 놓친 땅콩밭을 허망하게 매만지는데 처음에는 부푼 꿈을 까고 사람들이 시골 생활에 어떤 꿈이 있잖아요. 지금 농촌은 풍성한 가을. 따뜻한 가을 햇볕을 받은 산과 들에선 갖가지 결실들을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귀농의 풍경이 황금빛 물결을 따라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꿈꿔왔던 귀농 풍경과는 전혀 다른 현실. 군데군데 썩어있는 감자. 제대로 자라지 않아 수확조차 포기한 농작물들. 게다가 더욱 고민인 것은 바로 환경. 정리되지 않아 지저분한 집이 고민이라는데 때문에 보이는 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이제 좀 그렇잖아요. 빨리 가자고 이사 가자고 굉장히 많이 해주지. 온갖 자재들과 농기계 등이 어지럽게 놓여진 집안. 우리는 거기 하러 가야. 주고받는 게 없어. 못해. 그 사람들 같이 농사를 망쳐봐야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안 맞아요 저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마을 원주민과의 불화. 과연 그녀의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부작용으로 신문고를 올린 박영미입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귀농 부작용을 여자분이 좀 얘기하시는 게 신선한데요. 남자분이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 많은 거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요, 사실 남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본인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니까 되게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거든요. 부작용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셔도 얼굴만 봐도 약간 좀 힘들으신 것 같아요. 무대 뒤에서 이미 한 번 울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안에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됐어요. 아이고, 1년 되셨어요. 어떻게 귀농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남편이 워낙 시골 생활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요? 블루베리를 심어놓고 있었어요. 몰래? 예. 블루베리를 심어 놓는 거랑 모르셨던 거예요? 남편이 농사를 하고 있던 거를. 결혼하려고 미리 아이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로 귀농하려고 와이프 몰래 이미 블루베리를 심어 놓은 거지. 이거 심었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가야지. 그러면 그 블루베리 때문에 귀농하신 거예요? 단지? 그 시골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막상 이게 그 생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사는 일반 농이에요, 유기농이에요? 친환경 재배로. 그럼 유기농으로, 그래서 유기농만 남편이 고집을 하시나 봐요. 건강을 살리는 거로 유기농밖에 없어요. 그럼 유기농이 더 쉬운 게 유기농이라는 게 말이 좋아 유기농이지. 소출 적게 나오죠. 가꾸기 힘들죠. 아까 보니까 나올 게 없던데 그 밭에서 나올 것도 풀이 없고. 많아가지고. 아까 거기서는 그냥 잡초들만 묻어나는 거. 나도 화면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 DMZ인 줄 알았어. 김장지 된 줄 알았어요. 그럼 농사를 몇 평이나 지으세요? 4,000평입니다. 4,000평. 무농이시다. 그럼 4,000평에서 그 수익은 얼마나 얻으셨어요? 저기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값이 올해 너무 쌌어요. 감자 팔아, 감자. 옹심이도 만들어보고 감자를 잘라서 건조를 좀 시켜보고 그거를 또 말려가지고 껍질을 이제 옹심이를 하다 보면 껍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말려서 차로도 해서 나름 또 연구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하셨어요. 사람들 오면 이제 이렇게 해보고 이 어떠냐라고 이제 반응을 보면서 어떠냐 그럴 때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나의 방법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했- 남편이 했죠. 뭐라 그래요? 칭찬하시던가요? 아니요. 왜요? 뭐라고? 왜 그런 걸 하냐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제 그냥 특별히 칭찬도 그런 것도 없죠. 그냥 좋긴 좋은데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좋기만 이게 뭐 하는데. 돈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렇죠. 시골 가서 1억 벌었다라는 얘기는 5% 미만의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기사거리를 크게 만들어내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 3천만 원 정도 벌면은 성공했다라고 보고요. 매년 귀농 가구의 약 5%는 그 다음에 귀농을 포기하고 또 전체 귀농인의 절반 정도는 결국 도시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귀농 초기 95%는 소득 거의 없음. 전체 귀농인의 5에서 7% 정도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귀농 포기 원인 중 64.7%가 소득 부족. 환경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나요? 기존에 그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제 농촌 부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새벽에서 뭐 척척척척 일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나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아내분은 그러면 서울에 계실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전업주부셨었나요? 회사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회사 다니시다가 농사를 지으려 하니 힘드셨겠죠. 저가 이제 왔으니까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것저것 막 심어봤어요. 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처음에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봤잖아요. 난 도저히 농사 못 짓겠다고 보따리 싸신 적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많이 있죠. 싸진 마음은 않았습니까? 있는데. 저렇게 되기까지 또 남편분은 또 어떤 심정이셨을까 싶어요. 그럼요. 오늘 방청석에 남편분이 와 계시거든요. 어디 계세요? 오, 되게 미남이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내분이 얘기를 다 못하셨지만 약간 좀 속상한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내의 그런 속마음을 아셨었어요? 이해를 합니다. 남편으로서 책임도 있죠. 그런 부분은. 그게 저는 결정적이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끌어당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시골에 가는 걸 아주 싫어했었기 때문에 네.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그렇게 내려가면 아이들하고 남편 때문에 내려가신 거죠? 솔직히.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 할수 되겠다 없으니까. 생각하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따라가. 나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평안한데. 사람들이 귀농이라 그러면 뭔가 다 꾸며져 있고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 저 푸른 초원이 그림 네. 같은 집을 생각하거든요. 예. 푸른 집을 원했는데 네. 막상 내려가 보니까 시골집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예, 어때요? 부엌이라든가. 일단 부엌부터 보죠. 여자들은 부엌부터 보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다고 했긴 했는데 네. 지금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 부엌도 힘들고 화장실은요? 예, 화장실도 이제 추워요, 좀. 집은 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좀 싹 해주시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네. 원래 제가 그 계획한 거는 한 5년의 계획을 잡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몇 퍼센트나 가고 싶으셨어요? 만약에 간다고 저렇게 얘기하실 때. 한 30%, 30%. 30% 정도면 거의 억지 귀농인가요? 그렇죠. 억지 귀농이죠. 여기 우리 방청객분들 거의 여자분들이신데 남편분이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나 당장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한 10% 정도 예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남편만 귀농이고 아내분은 유배 가는 거예요. 사실. 유배까지는 좀 예. 진짜 근데 가족 간에 네. 동의가 없는 네. 귀농기촌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심한 경우는 뭐 이혼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